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오프닝과 클로징을 평소와는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왜 어버이날 하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 멘트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김용하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세다. 세상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 아버지는 손수레에 연탄재를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길도 쉬지 않고 오른다. 나를 키워 힘센 사람 만들고 싶은 아버지. 아버지가 끌고 가는 높다란 산 위에 아침마다 붉은 해가 솟아오른다. 네,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아버지 등에 얹힌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운전을 해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도 계시고 세탁소 뜨거운 기말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키운 아버지도 계십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 직장 생활을 하는 아버지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연세가 돼서 쓸쓸히 세월을 버티고 있는 아버지도 계십니다. 아버지, 언제나 강한 존재일 것만 같던 그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강하지도 않고 더 이상 힘세지도 않고 더 이상 용기 있지도 않고 비굴과 연약함이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아버지. 네, 아버지의 그 비굴은 어디에서 오게 됐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 때문이겠죠. 자식을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는 아버지. 네, 그런 아버지에게 기성세대라고 비웃고 싶어 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속물이라고 마음에서 밀어냈던 적은 없었을까요? 어느 시인은 우리들의 아버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네, 우리들의 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5월 8일 매거진 전망대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8살짜리 골퍼가 기준 타수 3개짜리 홀에서 한 방의 공을 홀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8살 골퍼 잭 펀트니는 155m 6번 홀에서 드라이버로 멋지게 때린 공이 하늘을 날다 그린 뒤에 떨어지면서 그대로 홀컵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2년 동안 골프를 쳐온 잭은 현재 핸디캡이 3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홀인원은 호주의 최연소 최고 기록입니다. 세계 골프 기록을 보면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불과 6살 나이에 홀인원을 기록했고 3살 배기 잭 페이는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에서 44m 떨어진 홀 속에 단번에 공을 집어넣어 최연소 홀인원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무섭죠? 네, 세계 인구 66억 명 가운데 약 40%인 26억 명이 아직도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유엔은 2008년 국제위생의 해에 대비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준비회의를 앞두고 이러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특히 이들 26억 명 가운데 9억 8천만 명이 어린이들로 비위생적인 환경이 예방 가능한 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평소에는 잊고 있던 감사할 조건이 오늘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깨끗한 좌변기가 있는 화장실이죠. 네, 시카고 다운타운 러시 스트릿의 한 광고판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법무법인이 도로변에 인생은 짧다, 이혼하라라는 광고판을 설치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가 모두 여성인 이 법무법인이 속옷 차림의 여성과 근육질 남성의 상반 사진과 함께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광고판을 기획한 법무법인의 대표는 뭔가 색다른 광고를 시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지만 법조계 내에선 이혼을 부추기는 광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외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Life is short, stay longer. 네, 신중히 했던 100년 가약 오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주말 행사 하이라이트, 사람들 그리고 영화 이야기가 준비됐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계속됩니다.
계절의 여왕이면서도 가정의 달인 5월, 한국의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자리하고 있죠. 또 오는 13일은 미국의 어머니날이기도 하고요. 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두 행사를 매거진에서 다녀왔습니다. 네이비피어에서 열린 세계로의 여행 한국과 노인건강센터에서 열린 어머니문의 큰 잔치,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한국 공휴일로서 어린이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 Passport to the World Korea 프로그램이 5월 5일날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컨셉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날이라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어린이날 되면 막 선물도 받고 엄마들이랑 같이 가족끼리 같이 공원도 가고 막 이러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Children's Day를 셀리브레이트 한다, 그런 것을 조금 교육도 시켜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했고요.
좋은 뜻과 함께 열리는 음악회는 두 배의 기쁨이 있죠. 네, 오는 12일에 구세군교회에서 열리는 자선음악회에는 자메이카의 고아원을 돕자는 좋은 뜻과 함께 열립니다. 5월의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을 자선 콘서트, 그 자세한 이야기 사람들 코너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5월 12일에 구세군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자선음악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회입니까? 예,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토요일 5월 10일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반가량 이제 클래식 음악, 특히 오페라에 나오는 주옥 같은 노래들만 골라서 이렇게 여는 자선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콘서트 아주 듣기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음악인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예, 지금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활동 중이신 리바이 허난데스 바리톤이시고 소프라노 캐트린 킴, 그리고 피아노에 루치아노 로렌티노, 이 세 분이 오시고요. 또 현악 3중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콘서트에서 모금된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요? 예, 작년 자선 콘서트에서는 이제 거기서 모은 돈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그때 당시 새롭게 시작된 음악 학교를 위해서 이제 쓰였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음악 학교. 올해는 기금된 모금을 가지고 자메이카로 갑니다. 자메이카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해서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좋은 일에 이것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 고아원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주고 혹은 부모에게 어떤 학대를 당한 그런 아이들이라서 어떤 부모에게 응당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해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일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구세군 시카고 한인교회에서는 매년 2번씩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음악회를 개최하시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5월에 있는 이 베네핏 콘서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음악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고 있고요.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열리는 우리 자선 낭비를 위한 음악 콘서트는요. 아시다시피 구세군에서 자선 낭비 모금을 시작할 때 저희가 커뮤니티에 또 한인분들에게 이제 올 겨울에도 자선 낭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선 낭비 음악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시 모인 기금은 자선 낭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세군 교회가 음악과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악회를 매년 개최하게 되셨습니까? 예, 구세군 교단은요, 약 100년 이상 전에 영국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와 이렇게 가까운 어떤 연관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는데 야외에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가장 좋았던 악기가 바로 이 금관 악기입니다. 그래서 금관 악기를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 이 금관 악대가 이제 구세군 교단에서 아주 발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연세 많으신 연장자까지 이제 이 금관 악기를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 배운 금관 악기를 가지고 물론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발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양론을 방문한다든지 자선 냄비를 할 때 그렇게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아주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5월 12일에 열리는 베네핏 콘서트 현재 티켓 판매 현황은 어떤가요? 예, 저희가 지금 약 100여 장에서 150여 장 정도 이제 티켓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콘서트 하는 자리가 저희 교회가 약 500여 분이 오셔도 아주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티켓을 구입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티켓 한 장에 20불인데 이 티켓 20불짜리 한 장으로 2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계신 어느 분들 초대하셔서
이렇게 같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티켓 한 장에 2명이 갈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정보 같은데요. 저도 한번 꼭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이 티켓을 어디서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예, 티켓은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티켓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전화번호가 773-794-6210이고요. 또 그날 저녁 오시면은 거기서 바로 티켓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 12일에 열리는 베네핏 콘서트 아주 성황리에 마감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거미인간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뉴욕의 건물 사이로 거미줄을 던져 올리며 사뿐히 극장에 날아들어온 스파이더맨 3. 예상대로 엄청난 호응 속에 개봉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더맨 때문에 극장가가 환호성입니다. 스파이더맨 3, 반가운 소식, 김주연의 영화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이 극장가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사상 최고인 3억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됐고 물리쳐야 할 악당도 3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1, 2편보다 훨씬 화려해진 액션 연상으로 찾아온 스파이더맨 3편. 지난 목요일 하루에만 1억 5천 명의 관객이 몰리면서 개봉 첫날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 친구들 가는 인사는 스파이더맨 3편 봤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이 대단한 슈퍼히어로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옵니다. 영화 초반, 우리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의 인생은 만사형통 운수대통입니다. 맨하튼 노점에서 캐릭터 상품이 팔릴 만큼 시민들의 총애를 받고 있고 그의 영원한 연인 메리 제인과의 사랑도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피터가 사생결단을 내려야 할 적은 무려 셋. 하나, 피터를 아버지의 원수라 여기는 옛 친구 해리는 그린 고블린 2세가 되어 피터를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피터가 추락사하도록 한 강도가 삼촌의 살해범이 아니라는 통보가 날아오고 피터는 다시 복수심에 불탑니다. 문제의 진범은 바로 탈옥수 프리큰 마르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플린트는 탈옥대 실험장치에 잘못 떨어져 막대한 힘과 변형력을 가진 샌드맨으로 변합니다. 셋, 피터의 직장 데일리 버글 신문사에는 영악한 라이벌 기자 에디 브록이 피터를 밀어내려고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에디는 악의 힘이 전이되어 강력한 악당 베롬으로 다시 태어나 샌드맨과 함께 스파이더맨을 노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타는 스파이더맨의 명성에 취한 피터의 자기중심으로 메리 제인과의 불화입니다. 마음의 어둠을 키우게 된 피터는 파괴욕을 자극하는 검은 외계 물질에 감염되어 탈선한 스파이더맨으로 변하게 됩니다. 블랙슈트를 입은 스파이더맨,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강력해진 파워를 얻게 되지만 무슨 일인지 그의 연인 메리 제인은 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의 그림자는 스파이더맨을 그리 쉽게 놔주지 않은데요. 더 업그레이드된 파워, 상상을 초월하는 악의 힘을 지니게 된 스파이더맨과 그를 노리는 뉴 고블린, 샌드맨, 베론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 스파이더맨 3편이었습니다. 혹시 스파이더맨 3편을 보고 싶은데 전편을 안 보면 이해가 안 될까봐 걱정하고 계시고 있는 분, 걱정 접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3편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들은 영화가 시작되면 바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뒤로하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액션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마천루 틈새의 추격전, 지하철 선로 전투 등 보통 영화라면 하이라이트라고 꼽을 만큼 강렬하고 화려한 장면들이 2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화려한 액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달콤한 로맨스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거미줄에서 별을 보다가 타잔과 제인처럼 사랑을 속삭이는 피터와 메리 제인 커플에 즐거워하실 겁니다.
스파이더맨 외에도 5, 6월 계속해서 매주 헐리우드의 야심작들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웬일인지 시리즈물들의 세 번째 작품들이 연달아 개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특히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 같습니다. 우리 초록색 괴물, 슈렉 3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스파이더맨과의 극장 대결이 기대됩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메모리얼 데이에는 헐리우드 시리즈 블록버스터 중 가장 기대되는 영화로 꼽힌 캐러비안의 해적, 그 마지막 세상의 끝에서가 개봉합니다. 특히 홍콩 스타 주윤발이 동양 해적으로 등장해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신작 영화들, 뉴스 매거진 영화 이야기에서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급할 때 부르는 이름, 가장 어려울 때 소리치는 말,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요? 인생의 언덕을 넘는 힘, 내가 하는 일의 에너지와 이유, 인생의 고락을 견디는 기력, 그것 역시 어머니입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에게서 들었는데요. 담임을 맡은 반에 몸이 불편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인데 어느 날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짓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학생의 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경우 다시 태어난다면 몸이 불편하지 않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그런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갚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세상은 참 평화로울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어머니, 나직이 불러봅니다. 네, 어느새 기운이 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 꿈을 꾸는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